안녕하세요. 이번에 보게 될 내용은 우리 임원 퇴직금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퇴직급여 제도, 지금 퇴직급여 제도에 대한 내용, 즉 근태법, 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어떤 퇴직급여 제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어떤 퇴직급여 제도의 어떤 적용 대상은 첫 번째 근기법상 근로자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근태법상의 어떤 퇴직급여 제도 준수사항 아니다. 그 말은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임원이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근태법상의 어떤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냐? 없습니다. 이거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즉 근기법상 근로자만 근태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닌 우리 임원, 이 임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근태법상의 적용 대상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서. 근데 우리 임원은 근태법상의 어떤 법정 퇴직금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래도 임원인데 우리 직원들처럼 최소한 1년 근무하며 한 달치 급여 주는 이 법정 퇴직금은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요. 임원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퇴직금 한 푼도 안 줘도 되는 거냐?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급하시죠? 왜요? 우리 회사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즉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퇴사를 하면 즉 이제 임원으로서의 재직이 끝나면 그때 이렇게 임원 퇴직금 지급할게 라고 그러면 이때 말하는 우리가 보통 만드는 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라는 게 법에서 줘야 되니까 지급해야 되니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시겠죠? 너가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어떤 우리 주식 가치를 올려주면 주주들이 이걸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관또는 나중에 보시면 정관에서 위임된 우리 주총 결의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잘 보세요. 우리 그 임원의 경우에는 이 정도로 이제 공로가 있는 경우에 또는 3년 재임하고 이제 퇴사를 할 때는 원래는 근태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너가 3년 동안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임원 퇴직금을 줄 테니 열심히 해라 라고 지금 이렇게 주주들이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만드실 때 하나의 노하우가 뭐냐? 비상근 임원은 당연히 빼셔야 돼요. 대부분 뺍니다. 제외를 시킵니다. 아시겠죠? 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어떤 적용 대상 범위에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비상근 임원은 뺍니다. 예를 들어 비상근 임원 사회이사가 한 3년 동안 월 200 받아가면서 지금 3년 동안 재임을 했어요. 1년에 몇 번씩 회의차 참석은 했겠죠. 그죠? 그 외에 해서야 할 어떤 기여한 거 없어요. 그런 경우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만드실 때 분명 비상근 임원은 제외다.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만 나중에 사회이사가 3년 임기 끝나고 이제 그만둘 때 대부분 사회이사가 그 임원 퇴직금 즉 우리 보통 직원들도 1년 일하면 한 달 급여 퇴직금으로 주는데 왜 나는 퇴직금 안 주냐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할 때가 있거든요. 또는 이제 또 비상근 감사나 이런 분들 이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비상근 임원이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비상근 임원은 근기법상 근로자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어떤 퇴직금에 대한 이 부분 주장 못 하고요. 그러면 우리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으로 가서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보면 비상근 임원은 제외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비상근 임원한테 퇴직금 지급 안 한다라고 해서 어떤 법적인 그런 부분이 뭐 문제될 소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그 임원의 제일 첫 번째 판단을 할 때는 항상 이 임원이 실질이 근기법상 근로자냐 아니냐 지금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판단 기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일단은 근태법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아셔야만 우리 임원한테도 지금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